그러면은 저보고 무당 안 하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무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 무당 안 되고 동화 작가 되는 조건으로 제가 돈을 지원했어요. 1,000만 원 당시를.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첫날부터 옷 다 벗기고 베란다에 감금하는 거죠. 폭행을 하면서. 저보고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넌 어차피 한국에 돌아가도 찾는 사람 없으니까 넌 내 손에 죽어도 돼. 그러다가 제가 여기를 뼈가 6쪽을 부러졌어요. 당시에. 그렇게 거의 3개월 정도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성폭행당하고 틈만 나면 칼로 협박하고 살인미수를 한 거죠. 저한테. 네, 안녕하세요. 도영선녀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다르죠. 오늘은 저한테 2달 전에 오신 분이 하나 계세요. 이제 살해자분이지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너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제8자도 제8자지만 진짜 이 친구분은 너무 진짜 이건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사연의 좀 사례자예요. 네, 8년 전에 어쨌든 간에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친구야. 근데 제가 오늘 어쨌든 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이 친구가 어쨌든 새롭게 뭔가를 이제 다시 그래도 이 길을 다시 가고 싶어 하는 분이신데 우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너무 많이 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그래도 그나마 좀 여러분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오늘은 소개해드릴까 해요. 좀 응원과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보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26살 된 김시아라고 합니다. 조양선녀 선생님께서 네. 이 기부한 사연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릴 적부터 저는 엄마가 일본인이시고 아버지는 탈북민이셔요. 저는 경상도 부산 사람이고요. 어릴 적부터 저는 엄마 아빠랑 살아본 적도 없고 솔직히 할머니 밑에서 단골네 할머니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당시에도 할머니가 다 케어해주시고 성당 다니면서 제가 하도 피토하고 귀신을 많이 보니까 우리 시아들 수녀로 만들겠다. 수녀로 만들면은 괜찮겠지 하면서 수녀원을 자주 다니고 성당도 꾸준히 다니면서 하다가 어릴 적에도 조금 왕따 기질이 있었어요. 네. 제가 하물며 선생님들이랑은 너무 잘 지냈는데 선생님들이랑도 이야기 잘 통했는데 친구들이랑도 이야기 안 통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시아가 그럴 수 있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무난히 초등학교까지는 졸업하고 중학교 때는 제가 학교 생활에 더 적응을 못했어요. 당시에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래서 힘들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 할머니 안 돌아가셨잖아. 저기 멀쩡하게 앉아있잖아. 어찌 보면은 저는 할머니의 혼을 본 건데 엄마는 아니야 정신 차려.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러는데도 저는 너무 당연했어. 그때 당시는. 할머니 살아있는데 다들 연기하는 거야.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겨울방학 때.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나는 성당 생활도 안 맞고 난 수녀는 더 못할 것 같아 해서 제가 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절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스님이시니까 이해를 해주시겠지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공양주처럼 마당도 쓸고 요리할 때 음식 할 때에 서빙도 하면서 같이 스님 저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은 우리가 너를 거두어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감사했죠. 감사해가지고 그럼 하겠습니다. 어떤 거든 할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무당이 됐었어요. 당시 17살 때. 무당이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옥수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당시에. 옥수들 씻어서 멜마라 갈아야 되고 왜 초를 켜야 되는지를 몰랐고 초를 키면은 기도를 해라는데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당시에. 저는 성당 다니까 성당 기도문을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참선하고 가만히라도 있어봐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산에도 가야 된다. 너가 스스로 닦아야 되지 않겠니?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산에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절에서 나왔어요.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난 것도 힘들고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가는 데마다 점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시 가리꽃 해라, 내린꽃 해라. 그때 당시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18살 때 안 되겠습니다. 저 그럼 상담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죠. 배운 게 없으니까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다가 20살 때는 뭐 쿠팡이라든지 물류센터 다니면서 일 다니고 그러다가 상담 오면 상담 받고 그렇게 하다 22살 때 꿈을 꿨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 꿈을 제가 무시를 했어요. 더 이상 무당 안 하고 싶고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해서 지인의 지인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지인을 소개를 해줘요. 저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자기가 억울하게 인터폴 수배가 됐다, 적색 수배가 됐다. 근데 우리 딸이 한국에 있는데 살려만 달라. 그러면은 저보고 무당 안 하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무당이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 무당 안 되고 동화 작가 되는 조건으로 제가 돈을 지원했어요. 1,000만 원 당시를. 그러면서 딸 팔아먹으면서 이야기하길래 우리 집은 내가 이렇게 무당된 게 싫어서 성당 다녀, 너라도 나를 밀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기프티콘이 필요하면 사주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서 저보고 한국에 있으면 너는 어차피 무당되는 팔자니까 그럼 터키로 가자. 터키는 당시 코로나가 검사 PCR만 되면 됐었거든요, 입국이.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첫날부터 옷 다 벗기고 베란다에 감금하는 거죠. 폭행을 하면서. 갑자기 터키 가니까 그렇게 변했다는. 네. 저보고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넌 어차피 한국에 돌아가도 찾는 사람 없으니까 넌 내 손에 죽어도 돼. 남자였나요? 네. 남자였어도 제가 일단은 꿈이 있었으니까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가자마자 야한 소설을 써래요. 야한 소설을 써야지 너가 뭐 기생귀신들이 떠나지 않겠냐 해서 쓰는 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자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다고 헛소문 났다고 때리고 그러다가 제가 여기를 뼈가 6쪽을 부러졌어요, 당시에. 그렇게 거의 3개월 정도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성폭행당하고 틈만 나면 칼로 협박하고 살인미수를 한 거죠, 저한테. 그랬다가 어찌 보면은 그 터키 집주인이 저보고 뭐 잘 지내고 있었니? 한국에 돌아간 줄 알았다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얘 한국 떠났어. 얘 찾지마. 너네를 버렸어라고 한 거죠, 가해자가. 그랬는데 막상 그 사람이 배고프니까 저보고 옷 입히고는 나가서 빵이랑 스프 해와. 그래서 옷 입고 나갔죠. 후드티 쓰고 뼈가 완전히 얼굴 만신창이니까. 나갔는데 집주인이 뭐 잘 지냈어? 번역기로 구글 번역기로 당시 이야기했으니까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어떻게 지냈어? 하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 난리가 난 거죠. 뼈가 부서지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냐고. 영사관 불러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 8시간 만에 제가 구출이 됐어요. 네. 거의 90일 정도 감금당하다가 90일 만에 한국 영사관에선 저들 장난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터키인들이 전화해가지고 한국인 여기 갇혀있다 도와달라 했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다 해가지고 지연이 됐다 하더라고요.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심하니까 경찰 신고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3월 16일 날에 돌아왔죠, 한국으로요. 불과 3년 전 일이네요, 진짜. 그쵸. 거의 3년도 안 됐죠. 3월달 돼야지 3년이니까 2년이죠, 거의. 그리고 그 후에 한국 와서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지원이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고요. 한국의 범죄 피해 지원센터에서도 한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 향하는 배나 비행기 아니어서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인천시 청소년센터에서 수술비 지원받아서 수술했어요. 수술을 하고 여성가족재단에서 거기에서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심리치료도 하고 여러 군데 방송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한 군데가 딱 받아주셨어요. JTBC 사건 반제라 해서 판결 나왔을 때 도와주셨고 그전에는 이모르TV라고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유튜버 분이 도움 주셨고요. 가해자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는 형량이 27년 6개월 나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터키 감옥에서요. 터키에서요? 네. 도양순 선생님까지 또 만나게 된 계기가 또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그거를 하고 나니 그 사건 겪으니까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사람 안 볼래.
그냥 선생님도 꽃이 만들어주고 뭐 원하는 무구 같은 거 만들어주고 살래 하면서 그전에는 물류센터 다니는 걸로 돈 모아다가 선생님한테 홍보 차원에서 왔어요. 솔직히 꽃신 하나하나 팔고 싶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왔는데 선생님한테 처음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꽃신 장수입니다 하고 왔어요. 저는 무당이라고 말 안 하고 상담하려고 연락 온 게 아니라 네 그냥 저도 판매 차원에서 해서 왔는데 선생님이 이쁜 거 만드네 근데 본인은 이 직업이 맞다라고 생각하냐고 하시길래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앉아있는 것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물며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선생님은 보시다시피 솔직히 저 무당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이 길 안 가고 싶어요. 저 사람이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요. 전화 받는 것도 못하겠어요. 아직도 현재 선생님도 아셔요.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전화를 돌려요. 그러는데 선생님이 괜찮다 잘할 수 있다 나는 너한테 구타해라 칠성해라 말 안 하겠다 가리꾸시고 내린꾸시고 안 필요하다 너는 내가 살려줄 테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고 손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하게 돼서 더 친하게 끈끈하게 만나게 됐죠. 제가 이 친구가 오기 전에 또 제가 안 그래도 꿈을 꾼 게 있어. 근데 이제 빨간 예쁜 구두인데 이 구두가 신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건 분명히 제작감은 제작감인데 신발에 맞지도 않지만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하는 일이 있어서도 이게 본인이랑 맞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딱 왔는데 웬 구두 신발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꽃신 팔러 왔대. 그래가지고 무슨 꽃신을 파냐고 네가 무슨 장사를 하냐고 너 이거 해가지고 남지도 않는데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보다 보니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팔자 진짜 무당 팔자 진짜 기구한 팔자들 많은데 이 친구는 진짜 너무 기구해도 너무 기구한 거야. 그렇다고 얘가 다른 일을 하기에는 얘 자체도 무당 팔자인데 다른 일을 해가지고 얘가 그걸로 일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진짜 이 불쌍한 친구 그래도 어쨌든 지 팔자대로 무당 하면서 지 팔자대로 어쨌든 좀 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관계가 유지가 된 거겠죠. 2달 동안.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삶이든 힘들 수밖에 없어. 무당팔자 내가 그랬잖아요. 무당팔자 정말 기구한 팔자 너무 많아. 근데 이 친구는 정말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혼자 있던 아이란 말이에요. 정도 많이 그리웠겠지만 귀신도 또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무서웠겠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사람을 이건 사람을 믿어서 잘못한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또 사람을 안 믿을 순 없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한 게 죄가 있다면 솔직히 믿고 따라간 거밖에 없어. 이런 아이를 진짜 유린하고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이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할 순 없단 말이지. 진짜 이렇게 큰 사연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큰 사연은 정말 들어보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안쓰럽고 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더 마음이 너무 쓰였던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의 관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우선은 이 친구가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저도 신에서나 사람에 있어서나 그래도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애인데 좀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게 데리고 다닐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알려도 줘야 되는 거고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데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회가 있으신가요? 네, 저 천궁신당입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로만 열심히가 아니라 선생님 따라서 사는 길도 열심히 가고 선생님한테 절대 안 대들고 이제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안 대들고 자든 못하든 선생님을 모셔야죠. 엄마처럼이 아니라 진짜 이거 보시면 그래도 응원이나 격려나 좀 많이 해서 많이 해주시고 얘가 좀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격려랑 응원 정말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할 거야. 잘해야죠 이제.